안녕하세요, 여러분. 복잡하고 머리 아픈 경제학을 세상에서 제일 쉽고 재밌게 떠먹여드리는 여러분의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요, 경제학의 세계적인 바이블이죠? 폴 크루그먼 교과서 중에서도 우리 지갑이랑 아주 다이렉트로 연결된 완전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마스터 클래스 강의 제목은 바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입니다. 돈의 가치가 막 미친 듯이 널뛰는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저 짱 박사랑 같이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간단히 훑고 갈게요. 1장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2장 물가보다 변화율, 3장 숨은 비용 3가지, 4장 승자와 패자, 5장 물가 잡는 과정의 고통, 그리고 6장 요약과 제 마무리 질문으로 끝낼 겁니다. 아주 꽉 찬 커리큘럼이죠. 바로 들어가 봅시다. 1장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착각 하나부터 아주 시원하게 깨부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아, 물가 오르면 내 돈 가치가 떨어져서 나 가난해지는 거 아니야? 자, 상상해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딱 떴는데 세상 모든 물건 가격이 정확히 7분의 1로 확 떨어진 거예요. 와, 대박이죠? 근데 동시에 여러분 월급이랑 통장 잔고도 똑같이 7분의 1로 줄어들었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2002년에 프랑스가 자국 화폐를 유로화로 싹 교체하면서 모든 가격과 임금에 똑같은 교환 비율을 적용했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과연 우리는 더 가난해졌을까요? 정답은 아무 변화 없다입니다. 가격표의 숫자만 바뀌었지 여러분이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량은 완벽하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진짜 중요하게 보는 건 실질 임금 그리고 실질 소득입니다. 단순히 통장에 찍혀있는 영의 개수, 즉 명목상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돈으로 물건을 얼마나 살 수 있는데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임금이랑 물가가 다 같이 같은 비율로 움직인다면요. 물가 수준 그 자체는 여러분의 실제 부에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합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갈게요. 물가보다 변화율이 더 중요해. 아니, 절대적인 물가 높낮이가 안 중요하다면 도대체 경제학자들은 왜 인플레이션 온다고 그렇게 난리를 칠까요? 화면에 엄청 큰 수식 하나 보이시죠? 겁먹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율 구하는 공식인데요. 이듬해 물가지수에서 첫해 물가지수를 빼고 그걸 다시 첫해 걸로 나눈 다음 곱하기 100. 진짜 단순하죠?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전체 물가가 몇 %나 변했냐를 보는 겁니다. 우리 경제에 진짜 크리티컬한 타격을 주는 건 물가의 절대적인 높이가 아니라 바로 이 퍼센트, 인플레이션율의 변화폭입니다. 1960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저 파란색 선, 물가 수준 선을 보세요. 그냥 50년 동안 아주 스무스하게 쭉 올라가죠? 그런데 저 널뛰게 하는 보라색 선 보이시나요? 저게 인플레이션율이에요. 70년대, 80년대 보면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경제를 병들게 하고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주범은 저 얌전한 파란 선이 아니라 미친 듯이 요동치는 저 보라색 선입니다. 자, 그럼 3장, 인플레이션의 3가지 숨은 비용입니다. 도대체 저 널뛰는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경제를 망가뜨리길래 그러는 걸까요? 높은 인플레이션은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세금처럼 경제를 갉아먹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3가지 비용으로 부르는데요. 1. 구두창 비용, 2. 메뉴 비용, 3. 계상단위 비용. 이름 참 특이하고 귀엽게 들리시죠? 근데 이거 물가 막 오를 때 사회 전체 자원을 쪽쪽 빨아먹는 무시무시한 괴물들입니다. 하나씩 뜯어볼까요? 첫째, 구두창 비용. 80년대 중반에 물가가 엄청나게 뛰었던 이스라엘 풍경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돈을 현금으로 쥐고 있으면 자고 일어날 때마다 가치가 똥값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월급 받자마자 이자라도 받으려고 은행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창고 앞에 줄 서 있고. 돈 관리한다고 은행을 너무 자주 들락거리니까 구두 밑창이 다 닳아버리겠죠? 생산적인 일에 써야 할 그 귀중한 시간과 노동력을 길바닥에 버리는 거. 이걸 구두창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완전 낭비죠. 둘째, 메뉴 비용. 그 유명한 짐바브웨의 100조 달러 지폐 한번 보세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초인플레이션이 오면 식당 사장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메뉴판을 새로 인쇄해야 돼요. 마트 직원들은 하루 종일 새 가격표를 바꿔 끼우느라 다른 일을 못합니다. 이렇게 가격표 바꾸는 데 들어가는 물리적, 인적 비용, 이걸 메뉴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 심한 나라 가보면 이 비용이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집니다. 마지막 셋째, 계산 단위 비용.
여러분, 돈은 원래 길이나 무게를 재는 자 같은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이 자의 눈금을 막 고무줄처럼 늘려버려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10달러짜리 물건 사서 1년 뒤에 11달러에 팔았어요. 1달러 벌었네? 싶죠? 근데 그의 물가가 10% 올랐다면 사실상 구매력은 완벽히 그대로인데 세무서에서는 장부상 1달러 수익 났으니까 세금 내라고 합니다. 이런 유령 이득에 세금 뜯기고 경제적 계산은 완전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자, 4장. 인플레이션의 승자와 패자. 이제 인플레이션이 만들어내는 아주 드라마틱하고 은밀한 부의 재분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터지면 뒤에서 몰래 웃는 승자가 생기거든요? 누굴까요? 이 비밀을 풀려면 저 짱 박사가 보여드리는 이 수식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질이자율 이퀄 명목이자율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율. 이게 무슨 말이냐? 계약서에 은행 이자가 8%라고 찍혀 있어도 그해 물가가 5% 올랐으면 실제로 여러분이 낸 실질이자율은 3%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단순한 공식 하나가 대출자와 대부자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버립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예상보다 물가가 확 올랐다. 돈을 빌린 사람, 차입자가 절대적인 승자가 됩니다. 나중에 돈 갚을 때 돈 가치가 뚝 떨어져 버렸으니까 훨씬 값싼 돈으로 빚을 갚아버릴 수 있거든요. 반대로 돈을 빌려준 사람, 대부자는 완전 패자가 됩니다. 돌려받은 돈으로 예전만큼 물건을 못 사니까 피눈물이 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합법적으로 대부자 주머니를 털어서 차입자한테 꽂아주는 겁니다. 완전 로빈후드 같죠? 자, 5장. 디스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고통. 아니,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나쁘면 물가 상승률 당장 뚝 떨어뜨리거나 아예 물가를 확 낮춰버리면 안 되나? 하시겠죠? 근데 이 과정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끔찍합니다. 70년대 중반이랑 80년대 초반에 미국이 높은 물가 잡겠다고 쓴 약을 먹었는데요. 인플레이션율 낮추는 걸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와, 물가 고작 2~3% 낮추려고 수많은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률이 10%를 뚫고 치솟았어요. 인플레이션 잡는 건 진짜 암세포 도려내겠다고 멀쩡한 생살까지 다 깎아내는 엄청나게 독하고 뼈아픈 수술입니다. 그럼 아예 물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은 좋은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이건 더 끔찍해요. 아까 승자 패자 공식 반대로 작동하겠죠? 물가 떨어지면 빚진 사람들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1929년 대공황 때 물가가 무려 35%나 폭락했거든요. 그때 빚진 농부들, 집주인들 줄줄이 파산하고 은행들 다 무너지고 경제 전체가 꽁꽁 얼어붙는 빙하기가 왔습니다. 디플레이션은 경제 심장을 먹게 하는 치명적인 독약이에요. 6장, 요약과 짱 박사의 마무리 질문입니다. 자, 어느덧 폴 크루그만 교과서 마스터 클래스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다룬 경제학의 진리들 빠르게 싹 묶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배운 핵심 4가지 딱 기억하세요. 첫째, 절대적 물가 수준보다 변화율, 즉 인플레이션율이 경제를 흔든다. 둘째, 물가가 뛰면 구두창, 메뉴, 계산단위 비용이라는 무서운 숨은 비용이 든다. 셋째,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돈 빌린 사람에겐 축복을, 빌려준 사람에겐 재앙을 내린다. 넷째, 한번 굳어진 인플레이션을 꺾는 데는 엄청난 실업이라는 뼈아픈 대가가 따른다. 깔끔하죠? 자, 그럼 저 짱 박사가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예리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향후 15년에서 2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0%, 즉 완벽하게 사라져서 물가가 예측 가능해진다면 우리 사회에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억울해질까요? 오늘 배운 실질이자율이랑 승자 패자 원리 여러분 지갑이랑 미래에 대입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보세요. 스스로 고민해보는 게 진짜 경제학 공부니까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제일 명쾌한 경제학, 여러분의 경제학 짱박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만나요.